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아이오닉 9 가격표가 나왔는데 가격이 6,715만원부터예요. 이게 보조금을 50% 받을 수 있는 차기 때문에 대략 275만원 정도의 국고 보조금이 예상이 되고, 여기에 이제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치면은 실제 구입가가 한 3,400만원 정도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대략 6,300만원 정도의 5m가 넘는 7인승 SUV를 타게 된다. 이거 괜찮은 가격인 게, 일단 2년 전에 나왔던 형제차죠. 기아 EV9보다 650만원가량 낮은 가격부터 일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옵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비슷한데 그냥 650만 원이 더 낮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터리도 더 아이오닉 9이 더 좋죠. EV9은 99.8kWh 배터리인데 아이오닉 9은 110kWh. 그리고 또 파워도 더 좋아요. EV9에는 150kW, 그러니까 202마력짜리 모터 들어갔는데 아이오닉 9은 160kW, 215마력짜리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더 크고 파워도 더 세고 그리고 차도 더 크고, 근데 650마력의 가격이 더 낮다. 이거는 그냥 아이오닉 9 사란 얘기지. 아이오닉 9 만만세. 띠리링. 요거 외에도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어요. 볼보 EX30. 요거 소형 SUV 전기차인데 요게 가격이 되게 괜찮아졌어요. 이 차가 원래 2023년 말에 신차 발표하고 또 작년부터 팔려고 했었는데 가격까지 다 정해놨었어요, 작년에. 근데 뭐 일단 판매 보류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들어가느냐고 1년이 더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달부터 본격 판매 들어가는데 기존에 작년에 발표했었던 가격보다 최고 333만원 가격을 낮춰서 시작한다. 기존에 5,516만원짜리 고급 모델을 5,183만원으로 일단 시작하겠다. 기본 트림도 4,755만원부터 간다고 하는데, 이게 보조금을 받으면은 실구매가가 4천만원 초반이 되는 차예요. 이 정도면은 볼보 코리아가 진짜 노력 많이 한 거예요. EX30은 유럽에서는 대략 6,500만원, 뭐 6,800만원, 뭐 7천만원에도 파는 나라가 있고 그래요. 유럽이 차값이 대체로 좀 세죠. 모든 차가 다 좀 비쌉니다. 그나마 차값이 좀 괜찮은 게 스페인 쪽인데, 스페인에서 EX30이 대략 39,0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5,500만원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4천만원대에 산다. 이거 좋은 거죠. 물론 지금 전기차 경쟁이 가장 치열한 중국에서는 EX30도 뭐 어쩔 수 없이 한 수 접고 이렇게 가격 좀 낮춰가지고 들어가는데 20만 위안 초반에서 이렇게 뭐 가격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요거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4,100만원, 4,200만원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구매가랑 중국 현지 가격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요거 좀 대단한 거죠. 중국은 전기차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착한 가격에 팔고 있는 나라예요. 테슬라도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저렴해요. 모델3 후륜구동 기본 모델,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5,199만원이잖아요. 여기 중국 테슬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23만 5,500 위안이에요. 그럼 요거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4,778만원. 그러니까 중국이 모델3 뭐 원산지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모든 전기차가 다 저렴하다. 모델3가 4,778만원부터다. 우리나라보다도 400만원이 더 싸게 들어간다. 미디어 오토. 자, 그리고 또 하나, 며칠 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폭스바겐 ID4 2025년형 모델로 연식 변경이 됐어요. 근데 기존에는 201마력 전기 모터가 후륜구동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요거를 282마력으로 80마력을 더 올렸어. 후륜구동인 건 똑같아요. 그러면서 배터리 용량도 똑같은데 배터리 무슨 프로그래밍이랑 뭐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충전 속도를 더 높였어요. 그러면서 기존 가격보다도 가격이 더 좀 괜찮아졌는데, 여기서 더 18%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변경 모델 나오자마자 그냥 할인부터 그냥 빡 때려가지고 그냥 쫙 들어가는 이런 과감한 가격 정책, 이거 아주 좋죠. 근데 이왕이면 할인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거는 약간 좀 이런 이제 껄쩍지근한 게 있거든요. 그냥 가격 인하를 그냥 빡 해버리고 그냥 정찰제로 딱 가고 이렇게 임팩트 있게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폭스바겐 아우디는 너무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제값에 사면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언젠가는 짐이 됩니다. 이거 어차피 할인 계속 해가지고 가지 말고 처음부터 임팩트 있게 가격 인하 빡, 이제는 제 가격에 팔 거예요. 막 요런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제가 봐주고 초기에 샀던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폭스바겐 충성 고객들일 텐데 이분들에게 좀 미안할 수가 있겠죠. 가격 인하를 뭐 빡 해버리고 그러면은. 근데 이것도 방법이 없지는 않은 게, 중국에서 좋은 해법을 제가 한번 보여주긴 했어. 예전에 벤츠 EQS, 벤츠의 플래그십 전기차, 요거 중국에서 그랜저 한 대값 가격 인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생겼던 일인데, 그러면서 기존에 제값 주고 산 초기 고객들, 이분들이 구매 영수증 같은 거를 제출을 하면은 차액을 지원금 형식으로 돌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디어 오토. 자동차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좀 약간 고무줄 같은 거예요. 수요가 막 몰리면 가격 올라가고, 공급이 막 과잉이 되고 그래서 재고 쌓이고 그러면 가격 낮추고, 이게 정상이죠. 처음 신차 발표할 때는 뭐 새로운 디자인에다가 뭐 전에 없던 신기술도 넣고 뭐 경쟁차에 없는 옵션까지 그냥 빡빡 넣어가지고 딱 내놓으니까 당연히 서로들 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경쟁사가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연식 변경하면서 이 경쟁차 따라잡으려고 뭐 집어넣어가지고 연식 변경하고, 그걸로 부족하면 또 부분 변경할 때 또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새로운 얼굴에 신기술 넣고
좋고 뭐 또 가격도 뭐 해가지고서는 상품성 막 끌어올려가지고 막 달겨드니까 이렇게 경쟁을 막 하고 그러니까 뭐 또 프로모션도 하고 할인도 하고 뭐 무이자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시장이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할인 정보 뭐 무이자 정보 뭐 이런 프로모션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싹 다 오픈돼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대로 안 알아보고 조금 다리품을 좀 적게 팔고 사고 좀 이러면은 사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분명히 또 생긴다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아예 미국 방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자동차 파는 딜러들이 그때그때 차 가격을 다르게 해서 팔고 있거든. 그러니까 신차 발표 초기에는 사려는 사람들이 막 몰리면은 웃돈거래가 돼.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차를 막 판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모델 체인지가 다가올 때 거의 끝물. 여기에는 할인을 막 붙여가지고 막 프로모션 막 붙여가지고 재고떨이를 하는 방식까지도 가는 요런 방식. 요게 저는 쿨하다고 생각해요. 차를 온라인으로만 파는 테슬라도 미국의 이런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이런 방식을 어느 정도 좀 적용을 해서 신차 초기에는 가격을 좀 높게 잡았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이렇게 점점 낮춰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테슬라 코리아도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격이 시시각각 바뀌잖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좀 낯선 방식이라서 야, 자동차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막 내려가고 그래. 이래서 이런 거를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 막 거기서 막 붕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 테슬라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 가격이 신차 때랑 끝물 때랑 똑같이 가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이게 안 맞는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팔리는 가격도 이렇게 똑같이 팔리고 있질 않거든요. 띠리링 자, 다시 아이오닉 9 가격 얘기로 돌아와서 이 차가 신차인데도 기존의 경쟁차 기아 EV9보다도 상품성이 꽤 괜찮은데도 가격이 또 600만 원가량 괜찮게 나왔다는 게 정말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전기차 캐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기차 안 팔리네 뭐 이럴 때 가격 낮추면 이게 잘 팔리게 되는 거예요. 전기차가 안 팔렸던 게 딴 게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니까 그냥 안 팔렸던 거지. 전기차가 배터리가 들어가서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지비는 더 싸요. 기름값보다 전기료가 더 싸요. 전기차는 엔진 오일도 안 갈아도 돼. 그래서 전기차는 초기에는 비싸지만 쓰면 쓸수록 이게 더 이득이야 라고 입 아프게 얘기를 해봤자 차가 비싸면 안 팔린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비싸니까 전기차는 비싸다. 이거 소비자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오닉 9 가격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도 요거를 어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냥 덜컥 한 대를 계약을 해버렸어. 진짜로 이 차를 살지 안 살지는 아직은 몰라요. 이거 사려면은 포르쉐 마칸 EV 계약한 것도 이것도 돌려받고 뭐 이렇게 또 처리해야 되고 또 테슬라 모델 Y 뭐 사전 계약해놓은 것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또 뭐 사전 계약한 게 몇 대 해놓은 거를 좀 정리를 싹 좀 하래. 아내가 도대체 사전 계약을 몇 개를 해놨냐고 막 물어보면서 이거 막 연휴 때 막 체크를 하더라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복잡한 것들이 많지만 일단 아이오닉 9 사전 계약을 어제 했는데 저는 일단 아이오닉 9 기본 모델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뭐 옵션 같은 거 이런 거 막 따지고 보면은 뭐 프레스티지나 캘리그라피로 좀 더 높은 등급으로 가는 것도 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바퀴를 감싸고 있는 요 휠 클래딩 고급 모델로 가면은 이게 바디 컬러로 되거든요. 이게 그러지 않아도 차가 너무 큰데 이 휠 클래딩이 이게 바디 컬러로 되니까 차가 너무 거대해 보이더라고. 바퀴를 감싸는 요 휠 클래딩은 SUV는 SUV답게 그냥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가장 SUV답죠. 요게 이제 중간급 모델 프레스티지 모델로 가면은 요 검은색 클래딩이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SUV답지 않다. 게다가 요 휠 클래딩 윗부분에 요 반달 모양처럼 이렇게 요건 또 바디 컬러로 해가지고 또 멋을 냈는데 그냥 과도하게 멋을 낸 것 같은 약간 촌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튼 저는 이제 휠 클래딩 요 바퀴를 감싸고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요것 때문에 그냥 아이오닉 9 기본 모델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 앞모습 생긴 것도 캘리그라피 모델보다는 익스클루시브 요 기본 모델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 아이오닉 9은 앞뒤 램프 모두 전 모델이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잘하는 짓이 기본 모델에는 뭐 전구 타입으로 뭐 보게 해준다거나 반사식 LED로 좀 낮춰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러면서 램프에서부터 뭔가 차별화를 해서 결국 고급 모델을 사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아이오닉 9은 기본 모델이나 캘리그라피 모델 제일 비싼 걸로 가나 램프는 일단 다 똑같다. 근데 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요 LED 램프들이 이 웰컴 라이트 그러니까 차 문을 열 때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이렇게 막 동작해주는 거. 요 웰컴 라이팅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요게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아예 불가능해. 웰컴 라이트가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고 그러는 게 아예 없어. 구독으로도 뭐 이게 안 돼. 근데 뭐 이런 거 필요합니까 이거? 한두 번 봤을 때나 재밌지. 내 거 EV6 GT도 이렇게 문 열 때 웰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하거든요. 최근 2년 동안 그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여튼 저는 아이오닉 9 기본 모델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7인승이 아니고 6인승 스위블링 시트를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차박 같은 거를 가끔이라도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뒷좌석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차 마시고 뭐 이러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른 차에는 이렇게 시트 마주보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없잖아요. EV9이나 뭐 펠리세이드 아니면 스타리아 같은 차들이 이렇게 마주보게 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여튼
사실은 흔하지 않은 기능인데 이게 좀 독특한 기능이기도 해서 뒷좌석을 좀 마주보고 가족들이랑 캠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6인승 스위블링 시트를 했더니 이게 이제 6인승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스위블링 시트를 선택을 하면은 100만 원을 또 돌려받더라고요. 마이너스 100만 원이야 이게. 이게 약간 좀 이득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파킹 어시스트 옵션 그리고 보스 오디오 패키지 그 다음에 운전석 메모리 시트랑 2열 통풍 시트까지 더해진 6인승 컨비니언스 플러스 패키지. 요거 더하니까 7,137만 원짜리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빌트인 캠 이건 당연히 넣어야죠. 빌트인 캠은 59만 원짜리. 요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H트랙 요 4륜구동 듀얼 모터로 되는 거. 요게 H트랙 1이 있고 H트랙 2가 있는데 저는 H트랙 2 370만 원짜리를 넣었더니 7,566만 원짜리가 됐어요.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7,566만 원짜리가 됐는데 또 이게 가격을 보니까 이거 거의 뭐 캘리그라피로 가는 거랑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해서 또 계산해봤더니 캘리그라피 풀옵션 하면 뭐 8,70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뭐 나한테 필요한 것만 싹 넣어가지고 7,566만 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민 정말 많았는데 여기다가 파노라마 썬루프는 진짜 고민했다. 근데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요건 뺐고 4륜구동 듀얼 모터 요것도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H트랙 1 하면은 앞바퀴에 66kW 모터가 들어가니까 90마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H트랙 2 요걸 하면은 157kW 모터 그러니까 211마력 모터가 앞에 더해지는 거야. 요게 370만 원이면 이게 더 괜찮은 거죠. 원래 218마력짜리 모터 후륜구동에 들어간 거 요게 기본인데 앞바퀴에 211마력을 더해서 총 428마력짜리 전기차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제가 타고 다니는 EV6 GT 585마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스포츠 드라이빙 하고 또 후련하게 헉 나가고 뭐 요런 것들도 그냥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 요렇게 했더니 7,566만 원. 아내한테 한 소리 빡 들을 것 같은 가격이긴 한데 물론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차를 구입하고 나서도 뭐 익스크루시브 등급 가장 낮은 등급을 샀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불편한 게 있죠. 구독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있어. 가상 변속.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변속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 변속 모드를 놓으면은 수동 변속차처럼 변속 충격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다운시프트 할 때도 우웅 하면서 하고 약간 뭐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이오닉 5L에 들어가는 가상 변속 느낌 요거랑 비슷한 거를 좀 마일드하게 해가지고 넣은 것 같은데 요게 월 구독료 2,400원이야. 그리고 1년에는 24,000원. 그리고 평생 구독하면은 10만 원인데 이게 뭐 변속 느낌이 마음에 쫙쫙 들지 좀 모르잖아요. 게다가 전기차가 변속기가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가속되고 부드럽게 감속되고 이게 장점인데 여기다가 굳이 변속 느낌을 넣는 게 진짜 재미를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요런 장치들은 처음에 차 사가지고 신기해서 몇 번 써보다가 평생 안 쓰게 되는 거거든요. 무작정 넣어놓고 안 쓰는 것보다는 그냥 한 달 구독해서 딱 쓰고서는 끝내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원격 주차하는 거 리모컨 키로 차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가 직각 주차라든가 이런 거를 차 밖에서 이렇게 리모컨 키 눌러가지고 하는 거 요게 월 구독료가 12,000원이에요. 그리고 1년은 12만 원 그리고 평생은 50만 원인데 이거는 요게 이 아이오닉 9이 차가 꽤 크기 때문에 요거는 뭐 계속 쓸 것 같으니까 요거는 평생 구독료 50만 원 내면 되지 뭐 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EV6 GT에도 요 원격 주차 기능이 있는데 차 앞뒤로 넣고 빼고 하는 요 기능은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꽤 유용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차체 컬러 요거는 제가 요즘에 좀 녹색 차를 좀 사고 싶은 거에 조금 꽂혀 있어가지고 녹색 이오노스피어 그린 펄 요거로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도 아이오닉 9 요 컬러를 봤는데 요게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요거를 뭐 진짜로 살지 안 살지는 모르죠. 이거 뭐 사전 계약 해놓은 거 뭐 다 샀으면 내가 지금 뭐 차 열매 때 이게 갖고 있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아내가 뭐라고 할지 이거를 아직도 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상 보면 또 오늘 저녁에 또 뭐라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 뭐 신차도 계속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기존 차들도 프로모션 같은 거를 많이 해가지고 차 살 때 진짜 이렇게 행복한 고민 같은 거 좀 혼란스럽고 막 뭐 이런 게 있어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거를 진짜 좀 냉정하게 이거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자마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요즘엔 하여튼 차 살려고 차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막 정신이 없고 막 뭐 이러더라고요.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정신이 없냐 눈도 약간 침침하고 자꾸 이러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